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한 주간의 코인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이 3,700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리플 승소와 월드코인 출시 등 상승 재료가 나왔음에도 강세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악재는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말씀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2주 연속 네. 3만 달러, 달러로는 3만 달러 이제 3만 달러를 밑도는 29,000달러 내에서 지금 현재 약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봐도 지금 7월 15일부터 해서 이제 39,000달러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 3,900만 원이죠. 예, 하나로는 이제 3,900만 원에서 떨어진 상태로 있다가 이제 7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때 또 이제 쭉 떨어졌죠. 쭉 떨어져서 이제 3,790만 달러, 그러니까 3,800달러, 3,800만 원도 조금 밑도는 상태로 지금 해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네. 상태에서 지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7월 24일 날 이렇게 떨어진 이후로 외신의 보도가 하나 이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이낸스 이제 US가 바이낸스 US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바이낸스의 이제 자회사이죠. 미국 내 자회사인데 바이낸스 US가 설립 초기에 이제 이른바 자전거래라고 내부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 자전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단은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의 규제 당국과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이런 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이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바이낸스 US에서 이 자전거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제 업비트가 내부에서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2심까지 아마 진행이 됐을 건데요. 결국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고 계속 아마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인지는 이제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때문에 업비트에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이렇게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이제 위법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SEC에서 바이낸스를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코인 시장에 이제 안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거군요.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이때 이제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면은 한 이제 한 3%에서 4% 되겠는데 급작스럽게 떨어졌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여기에 제가 잠깐 말씀해주신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드코인 추가 이후 얘기할 월드코인이라든지 이런 몇몇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유동성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몇몇 알트코인의 강세는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을 사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몇몇 알트코인의 강세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하방으로 이끄는 이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월드코인이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 챗GPT의 창시자인 샘 올트만이 만든 코인인데 실제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이 샘 올트만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를 좀 네네. 해주시죠. 샘 올트만의 행보에 대해서는 네. 작년 그리고 올해 내내 이제 모든 언론과 네. 이 대중들의 관심을 이제 한 몸으로 받고 있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방한을 해서 월드코인과 그리고 챗GPT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회를 갖고 그 이영 중기부 장관과도 이제 대담을 나눴었죠.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이제 끈 바 있는데요. 이 챗GPT 창시자인 샘 올트만이 만든 이게 월드코인이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월드코인은 무엇이냐면 샘 올트만 외에 2명, 그래서 총 3명의 공동 창업자고요. 이 창시자들이 2019년에 모여서 이제 만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한간에서는 샘 올트만이 투자만 했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샘 올트만이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이 월드코인의 기본 권력과 기본 목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월드코인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이제 범용화되는 시대가 왔었을 때 실제 인간들이 그러면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이제 잃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랬었을 때 실제 인간들에게 디지털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이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이게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이때 이제 실제 인간에게만 이제 코인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인간을 판별하는 것을 이제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인간을 판별하고요. 네. 실제 인간에게만 월드 아이디라고 하는 아이디를 지급을 하고 그 아이디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디로 이제 쓸 수 있는 월드 앱이라는 이제 앱이 있는데요. 그 앱에서 이제 코인을 지급하고 코인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약 3년간 베타 서비스와 개발을 진행하다가 지난 24일 날 이제 정식 출시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정식 출시가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입자에게 각각 25 WLD가 이제 월드코인의 이제 심벌입니다. 그래서 25 WLD를 지급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 WLD는 24일 정식 출시와 동시에 바이낸스 그리고 OKX 그리고 국내 거래소인 빗썸과 같은 이런 여러 거래소에서 한꺼번에 거래를 지원하면서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실제 인간에게만 지급하는 디지털 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챗 GPT가 굉장한 혁신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데. 앵커님도 챗 GPT를 써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써보죠. 네. 근데 써봤을 때 저도 이제 챗 GPT를 써봤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제 일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챗 GPT를 쓰는 대다수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흥미, 재미로 신기하고. 예, 네. 신기하고 예, 네.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챗 GPT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바드를 내놓았죠. 페이스북도 내놓고 이제 MS도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빙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서 이런 검색을 내놓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인공지능을 기반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컨텐트 저작이라든지 그리고 미드저니와 같은 이제 이미지 저작도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이런 컨텐트 저작 그리고 이제 산업용으로는 이제 주로 챗봇 이제 소비자를 응대하는 챗봇에 쓰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저작과 챗봇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이제 일부에 국한된 거죠. 이 저작과 챗봇의 인공지능에 쓰인다고 해서 그 실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가정하는 것은 좀 협소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많이 지금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데 산업이 정보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산업적으로 찾아가자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비행에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단적으로 자율주행만 보더라도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본명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대비한 디지털 기본 소득이다. 이거는 역시 말씀처럼 너무 좀 앞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실에 당장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홍채 인식을 하는 것도 현재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채 인식을 한다라는 게 이 SF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 홍채 인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SF 영화에서도 이런 홍채 인식이 나오는데 그 톰 크루즈가 출연했었던 네. 영화 이름이 제가 지금 갑자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톰 크루즈가 출연했었던 SF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홍채를 바꾸면서 사람이 자기 변하죠. 다른 사람이 되죠. 네. 다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길거리를 거니면서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몇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게 SF 영화에서 다루는 이 홍채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 자기의 개인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돼서 길거리의 세상에 길거리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맞춤형 광고를 내세우면서 뭐 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네. 이런 호객행위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에서 보이는데 썩 그렇게 뭐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이런 홍채 인식이 어떻게 이 월드코인에서 이루어지냐면요. 네. 그 홍채 인식용 이 기기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에서 이 기기가 오브라고 하는 기기인데 이 오브를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 오브가 상당히 정교한 기기인 게 컨택트 렌즈를 끼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택트 렌즈를 빼고 이제 인식을 해야 하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면은 이제 월드 아이디가 발급이 되는데 월드 아이디어. 예, 월드 아이디라는 게 이제 발급이 돼서 사람의 아이디어 같은 거죠. 네.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고 이 월드 아이디가 이렇게 제공이 됨으로써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고 이제 실제 사람에 의한 제공되는 월드 코인과 월드 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증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홍채 인식용 기기 이 오브에서 홍채 인식을 한 이후에 그 인식을 한 데이터는 이제 암호화해서 실제 인증에 쓰인 이후에 삭제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 데이터는 기기 내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기기도 어찌 보면 이제
그 아이디를 발급하고 아이디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의 우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 베타 테스트를 했었을 때 해외 그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진행된 맥코드에서 이런 멜웨어 등을 통한 데이터 유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런 데이터 유출의 우려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홍채 인식, 데이터 유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코인이 장안의 화제이긴 한데 현재 이 월드코인의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월드코인이 처음 이제 정식 출시를 하고 이제 상장이 됐었을 때 네, 샘 올트먼이라는 확실히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린 바이낸스 또 OKX와 같은 특히 국내에서도 네. 빗썸과 같은 이런 여러 거래소들이 그 출시된 당일날 모두 이제 거의 거래 지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오면 상장이죠. 상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에는 이제 3.3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었는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이 월드코인이 그 처음에 출시하기 이전에 작년인가 아니면 올해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토큰 세일즈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세일즈 단가가 0.1달러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판 토큰을 기관 투자자가 지금 현재 팔지는 못해요. 예, 락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0.1달러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랬던 토큰 가격이 상장 첫날에는 이제 3.3달러까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33배가 오른 거죠. 와, 예. 네. 3.3달러까지 올랐고 빗썸에서는 한때 아주 잠깐이지만 7,000원까지 간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게 올랐고 지금은 현재는 약 2달러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결과로 이제 전체 코인 시가총액에서 이제 현재 한 110위권,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첫날에 110위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결과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이제 전체 코인 거래량에서 약 10위권 정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 네. 이 정도면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는다는 거는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앱을 설치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25WLD 이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팔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홍채 인식하면은 약 5만 원, 5만 원 점 6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선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코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약 2.2달러 정도 그 정도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월드코인이 이제 지향하는 목표와 이 설정 가정하고 있는 이런 세계에는 상당히 미래의 모습이고 또 그 미래가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월드코인의 미래 전략이 그렇게까지 좀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부가가치가 크다라고 아직 확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단언하기가 좀 어렵죠. 장기 투자는 좀 어려운 곳이고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이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는 단기 투자 정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월드코인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광화문, 을지로, 강남 일대에서 현재 오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월드코인이 또 한국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샘 올트먼이 방한하기도 한 것처럼 관심이 많아서 오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브를 운영하는 곳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홍채 인식을 안 하더라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코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것 때문에 이 비탈리 부테릭 같은 이런 비탈리 부테린과 같은 이런 이더리움 창시자 같은 경우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전망의 호불호가 좀 나뉘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기 투자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코인은 또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용 엠블러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월드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